왔습니다. 이 지난 2월 15일 이후 46일 만에 드디어 우리 대전 시민 곁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 대한민국과 대전 그리고 중부의 준비된 미래를 열어줄 리더, 평범하고 선량한 동료 시민의 수호자 한동훈 중앙선거 대선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이은권! 하두훈! 이은권! 하두훈! 이은권! 목소리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위원장님이 오셔도 앞쪽으로 사람들 절대 밀어서 안전사고 나면 안되니까 다들 그 자리에서 안전사고 안 나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이곳 중부 은흥정리에 도착하십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도착하시면 큰 목소리와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 동부 시민 여러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중부 은흥정리 거리에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대전은 이은권입니다. 이은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뉴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에 사실상 참여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오히려 더 국민들께 일깨워 드리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에게 굴종하고 그러고도 혼밥했던 것,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싫습니다. 북한에게 갖은 퍼주기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이 정말 폭등했습니다. 그렇게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해놓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조작해서 11억을 받아 챙겨서 집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분들한테는 통계라는 게 도구였습니다. 조작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던 시기,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통계를 고문해서 조작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시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전했던 우리 재정이 그 기간 동안에 파탄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여파로 저희가 아직도 힘듭니다. 기억나세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려 했던 것이고,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건 제가 내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그 시기로, 그리고 그 방향대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어떻게든 국민 감정 건드려서 국뽕 경제, 국뽕 정치 한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전은 우리 국토의 중심입니다. 아시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박정숙 회장, 박정숙 여의도 국회를 저의 대전으로, 저의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제한이 풀려서 발전할 것이고, 여의도 정치로 대변되던 구태 정치가 사라지는 상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이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레토릭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냥 세종으로 오는 겁니다. 대전 충청권으로 오는 겁니다. 그건 정치의 중심이 세종 충청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투자,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종을 얘기할 때 워싱턴 DC 얘기를 많이 비우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분점만 옮기는, 분점만 일부 제대로 된 내용들은 다 서울에 남겨놓고 분점 지점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그건 허울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드린 국회 완전한 이전이 되는 순간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을 올린다고요? 아닙니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 내려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청권, 대전권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뭘 하든 간에 다 못하겠죠. 심지어는 정부 조직조차도 처음에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도 안 차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더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도 되는 허락을 받았다고 착각할 테니까요. 그러면 저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은 불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 충청권의 이전이 단지 표를 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서울은 서울대로 그 지역을 공원과 상업지구와 금융지구로 개발하고, 진짜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에서는 정말 새로운 나라의 중심으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요. 모두 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저희가 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은권이 앞장서서 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전은 중심으로서 다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고민하시면 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결정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는 점을 보셔야 그 차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김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김준혁이라는 수원의 후보, 이재명 대표를 정조라고 아첨 떨었던 그 후보 기억나세요? 자그마치 역사학자입니다. 그냥 개인이 취미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이고 직업적 소신이에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초등생과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 이대생이 성상납을 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건 사대주의다. 말이 안 됩니다. 등등 정말 휘황찬란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술자리에 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이 정치에서 구현할 가치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특기가 궁중애로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기 집에서 하는 거지 왜 도대체 이걸 대한민국의 정치 주류에서 해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정치의 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은 밀어붙일 거라고 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먼저 생각해봐 주십시오. 누가 맞는 말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대생들이 무슨 성상납을 했다 이 정도면 이건 그냥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대단히 모욕적인 폄훼를 한 것이죠. 오늘 이화여자대학교의 관계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김준혁 씨에 대해서 후보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